웰컴 투 시월드 6탄 시작합니다. 어제는 불금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중 글에 나올 랭킹 1위 사건 때문에 아시다시피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여서 누굴 만나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에 참 좋은 친구들이 있어 전화도 자주 하고 또 그 친구들 아들들이 다 제 아들 친구들이고 하니 자주 모여 밥 먹고 애들을 놀리는데 힐링이 참 많이 되네요. 힘들다고 집에만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닌 듯합니다. 참 그래서 어제는 댓글만 보고 오늘 글을 써봅니다. 사실 시부모님들은 사이가 좋지 않으십니다. 어머님 성격이 그러하시니 어떤 남편이 좋아라 하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남편 말은 엄마 성격이 원래부터 그러하지는 않았다 합니다. 지금은 친구도 없고 주변에 잘 지내는 사람도 없지만 어릴 때는 어머님 성격이 좋아 주변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참 아프다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아버님은 아내에게 월급이 얼마인 줄도 알려주지 않고 딱 쓸 만큼만 집에 주고 나머지 돈으로는 뭘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돈으로 알고 보니 주식 투자나 땅 투자 등을 하여 다 말아먹었다고 합니다. IMF 때는 갈등이 심해졌고 모든 돈을 다 날리셔서 매일매일이 지옥과 같이 싸우셨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은 전국에서 상위 10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두 아들 중 큰아들인 저희 남편은 어머님의 모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저희 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한다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좋은 과를 나왔고 저희 남편은 공부를 잘해 성적표를 들고 간 날엔 부모님 표정이 너무나 밝고 그날은 화목하여 대학만 좋은 데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도 가보니 그날만 기뻐하고 또 그다음부터 싸움박 지르셨다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과외를 엄청나게 해서 어머님께 식탁 위에 돈을 쳐 척 올려놓고 나오면 어머님이 주변에 그렇게 자랑을 하고 행복해 하셨다고요.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얼른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가서 어머님 아버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답니다. 그 당시 벤처 육성 프로젝트로 국가에서 시험 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군대로 쳐주며 벤처기업에서 일하게 하는 기회가 있었더랬죠. 저희 남편은 그 회사로 들어가고 퇴직금 중에 일부를 주식으로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온라인 대표기업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받은 주식은 몇 배가 되었고 해서 저희 아버님은 아들에게 돈을 빌리는 명목으로 강남에 고깃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일을 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조금 있다가 그 고깃집은 1원도 남기지 못하고 망해서 처분하게 됩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님이 너무 안 되셨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난? 여자가 얼마나 억척스러워지고 절망적이 되고 모든 희망이 큰아들에게 집중되었으니 저를 미워하실 만하다는 이해는 되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다가도 때려치우고 하다가도 때려치우게 됩니다. 아들 생각이야 엄마가 안쓰럽겠지만 살면서 보는 어머님은 누구랑 결혼했더라도 남편이 진절머리날 성격에 아무리 잘 나가던 일도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잘 되던 일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남편은 그 회사를 나와서 졸업을 하고 또다시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 그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의 사람이 되었었더랬죠. 그때 저를 만났고요. 남편은 아버지가 자신 돈을 다 말아먹은 것 또한 탓하지 않는 착한 아들이었고 그러고도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무리하긴 했지만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 넘나 바빠 철없는 주말에도 회사를 자주 나가야 하는 남편에게 많이 징징댔지만 남편을 맘속 깊이 존경했습니다. 애 낳고도 괴롭히는 시댁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기고 남편이 미울 때도 많았지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참 많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지요. 그래서 이래저래 사랑 하나 보고 아들 하나 보고 친정 부모님께 감사해하며 그 구박을 견디고 살았습니다. 아무튼 지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희 남편이 저를 탓하지 않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연락하지 않자 해서 시부모님들이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남편은 회사 앞으로 오시라고 해서 시부모님들과 오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매일 전화하고 잘했던 제 모습을 남편이 아는지라 제가 자주 전화 안 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를 아는지라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어머님 아버님 잘못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며 그런 적 없다고, 나쁜 의도로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그걸 그렇게 고깝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고 말했답니다. 남편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던, 일부러 그런 거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는 그러지 마시라고 잘 타일러서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절 만나 다시 다 얘기해보고 싶어 했으나 남편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고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렇게 그 사건은 덮여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모님을 만났죠. 이미지 메이킹 하나는 타고난 저는 다시 잘해보자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웃는 낯으로 부모님을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극도로 줄게 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린이집에서의 아들 생활을 얘기하면 그전처럼 화를 내진 않지만 어머님은 어린이집 가는 손자가 불쌍해 죽겠다고 말하고 남의 집 며느리가 유세 부리며 시부모에게 용돈 주는 남의 이야기를 꺼내며 미친년이라고 하며 감정이입을 하고 그 말 하는 데서 아버님은 있는 집에서 곶감 빼먹기 어려운 거야 하십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에게 욕한 건 아닌데 흡사 저에게 하는 얘기처럼 들리고 오히려 약이 올라 전보다 더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또 다시 괴롭힘의 방법이 진화했죠. 누워서 생각해보면서 있는 집에서 곶감 빼먹기 어렵다니요. 집값 갚느라 등이 휘어져도 용돈을 제법 많이 드리고 무슨 날마다 금일봉에 집안 고장난 것들은 다 사주는 우리였는데 그러고도 있는 집에서 곶감 빼먹기 힘들다니요. 약간 맹한기가 있는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못 알아듣고 잉? 뭔 말이지? 하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버님은 저에게 아줌마 못 알아들어요? 있는 집에서 곶감 빼먹기 힘들다고요. 했었습니다. 남의 집 며느리 얘기하며 나온 얘기라 제 얘기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아무리 집에 와서 생각해도 그 며느리 얘기를 핑계 삼아 저에게 멘트들을 날리신 거였습니다. 예민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나는 과하게 용돈 드린다 생각한 적은 있어도 앞에서 유세 떤 적은 없는데 말 하나하나 그렇게 느껴지게 가슴에 박히게 남들의 장서 갈등 얘기도 하며 가까이 사는 장인 장모가 얼마나 사위를 괴롭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대화거리로 삼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사위를 위하는데요. 사이 안 좋으신 시부모님들은 저를 괴롭힐 때면 둘이 그렇게 인꼬부부일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괴롭히면 아버님은 모르는 척 거들고 그런 식이었죠. 저희 아들을 만나면 아이한테 물어보는 말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때렸어? 안 때렸어? 그 집 강아지가 물었어? 안 물었어?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러니 암만 노력해도 제 말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희죽희죽 잘 웃는 제 표정은 시댁 가면 창백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